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중학교 도형을 가르치게 될 이도일 강사입니다. 저는 유튜브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유튜브 친구들도 같이 볼 거거든요. 같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받으셨을 텐데, 자, 교재 보시면요. 이게 이제 총 2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강의생 기준으로 6회차로 이걸 모두 마무리 될 거고, 자,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 여러분들이 잘하기 위한 수능 도형, 수능에 나오는 중학교 도형을 전부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도 빠짐없이 가르치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각형 쪽이 빠졌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마름모라던가 정사각형이라던가. 그런 거는 뭐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초등학생들도 아니까 굳이 넣지는 않았고, 그걸 제외하고 모든 것들은 넣어놓은 상태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교재 한번 내가 좀 보여드릴 텐데,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요. 자, 오른쪽과 왼쪽이 데칼코마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칼코마니가 된 건 뭐냐면, 여쪽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수업한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필기하는 거로 쓰시면 되겠고, 이쪽은 이제 여러분들 숙제가 될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패드를 쓰시는 분들은, 혹시 패드 쓰는 사람 있니? 패드 쓰는 친구들은 내가 나중에 카톡으로 PDF도 줄 테니까 PDF를 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왜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운 내용이 다각형의 합이다 라고 한다면 다각형의 합의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를 여기다가 여러분들 음성을 담아가지고 숙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정규반 친구인 윤지 학생은 많이 해봤으니까 뭐 종이에 따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은 PDF에다 열어가지고 음성 넣어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화면 녹화 기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미 결과적으로 아는 거일 텐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 못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넣은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은 중학교 1학년 도형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를 오늘 한번 볼 건데, 오늘 요거 딱 3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배우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왜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 연습을 해볼 거고, 자, 그래서 평행선과 여러 가지 각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조금 중요해요. 다각형의 내각의 합과 대각선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성립 조건과 합동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2번, 3번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볼 때 많이 등장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강부터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 교재상으로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일단 이거 잠깐 좀 얘기 좀 할게요. 왜냐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도형을 잘 하려면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형을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운 내용은 아니지만 잠깐만 소개를 한번 해보면, 자, 요렇게 있는데, 자,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내가 한번 윤지한테 한번 물어볼까? 윤지야, 혹시 무게중심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 배웠죠? 이렇게가 뭐죠?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가 무슨 선이에요? 무게중심, 괜찮아. 자, 무게중심은요, 일단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도형을, 뭐 어떤 골판지 같은 두꺼운 종이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자른 다음에, 쇠꼬챙이 있죠? 쇠꼬챙이를 딱 꽂았을 때, 얘가 여러분들이 그 떨어지지 않는 점을 잡는 것을 우리는 무게중심을 잡는다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야, 쇠꼬챙이를 꽂아봐 하면요, 애새끼들이 어디를 꽂냐면요, 맨 처음에 요 삼각형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점, 요 정도에다 쇠꼬치를 딱 꽂아요, 보통 애들이. 그러면은 야, 여기 이제 높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간이 되는 지점에 만약에 딱 꽂았어, 여기다가.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떨어질 것 같아,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면요, 대충 생각해도 아래에 있는 면적이 넓죠. 얘가 넓고요, 여기 있는 게 면적이 좀 좁잖아요. 같은 그 밀도로 가지는 어떤 그런 종이로 내가 꽂았으면은 아래가 더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쪽으로 당연히 도형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가운데는 우리가 무게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쌤, 여기가 넓으니까 여기는 좁고 요 놈의 넓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어요 해서 얘를 살짝 밑으로 내리지. 그래서 한 요 정도쯤 딱 찍으니까 실제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무게중심이라고 했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적인 발상이고, 좀 중딩적인 발상으로 하시게 되면 이걸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데, 무게중심의 정의는 중선의 교점이에요. 중선은 가운데를 가르는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교점 생기죠. 자, 얘를 무게중심 라지 G라고 보통 이렇게 쓰는데, 물론 이제 중선 2개로 해도 되지만 중선 3개로 하셔도
어쨌든 같은 점을 얘기한다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의 정의는 중선의 교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을 배울 때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배울 거냐면 정의와 성질을 제대로 구분해서 배울 거예요. 자, 정의는 뭐냐면 이건 암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에서 암기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 수학을 암기를 하거든. 근데 정의는 암기가 맞아. 중선의 교점, 이걸 정의라고 하죠. definition.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나도 수학을 외우는 걸 싫어하지만 요거는 외우게 시킵니다. 중선의 교점. 자, 근데 대부분의 수학에서 정의는요, 좀 그래도 이름을 그럴싸하게 지어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정삼각형 하면은 세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 그죠? 이등변 삼각형 하면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 자, 이등변 삼각형도 막상 이름을 뜯어 헤쳐보게 되면은 두 개의 변이 같은 거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이름 자체에 정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무게중심은 약간 여러분 무게를 잡는 중심을 잡는다는 뜻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물론 요거랑은 연관은 없지만 정의는 중선의 교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그거에 따른 성질, 영어로는 property라고 하는데 얘는요 외우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의도 외우고 성질도 외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외우면은 절대 고등학교 심화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 자, 무게중심의 성질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나 알고 있는 2대1. 이거 보는 애가 어디 있겠니, 그지? 여러분들 이렇게 2대1 이런 거 분명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세 개의 중선을 다 이으면 여러분들 눈에 6개의 정삼각형이 보이는데 일단 모양은 다 다르죠. 합동은 아니에요. 그 6개 삼각형이 넓이가 쌤 요렇게 두 가지의 메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의는 암기하는 거고 성질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왜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를 한 2번, 3번 정도 해보시게 되면은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외운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되는지 설명하시다 보면 저절로 되거든요. 그거를 계속 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도 수학을 까먹지 않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도형 문제 어려운 거 나왔을 때 보조선도 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요거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보조선들이 쓰이게 되는데 그 보조선들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내가 다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처음 보는 도형 문제나 아니면 뭐 처음 보는 뭐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되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처음 보는 도형들도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멋있는 보조선을 본인 힘으로 그을 수가 있게 돼요. 그게 포인트야. 대부분 수학 외운 애들은 보조선을 긋는 것도 외워요. 아, 쌤이 이렇게 그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긋는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외운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랑 공부할 때 정의 암기시킬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성질은 내가 하나도 암기시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의를 통해서 성질을 설명하는 거 연습시킬 거고 숙제로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성질을 설명하는 거를 숙제로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느낌으로 모든 강의가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인드는 이거예요. 여기 꼭 기억하세요. 니들이 이래서 도형을 어려워하는 거야. 눈깔로 대충 이걸 버려야 돼. 이 새끼들이 여기 2대1 되는 것도 눈깔로 이게 2대1처럼 보이니까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 그런 거를 없애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왜라고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답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다. 자, 마인드가 중요해요. 눈깔로 대충 하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도형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배울 모든 공통수학 1, 2, 수원수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눈깔로 그래도 요것도 대충 보면, 아, 씨발 같네요.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눈깔로 봤을 때. 같아 보이기는 하죠. 그죠? 그럼 이제, 왜 하면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막 꼭지각의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두 개의 직선 혹은 선분이 있을 때 마주보는 두 각을 우리는 마주보는 꼭지각이라서 얘를 맞꼭지각이라고 불러요. 자, 그건 이제 정의고. 자, 맞꼭지각의 성질이 뭐냐면, 성질은 외우지 말라고 했죠? 마주보는 두 각이 같다. 이게 성질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눈깔로 같으니까 그래 보이지 말고 왜 같은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웠습니다. 직선이나 선분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각도가
180도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바퀴를 이렇게 도시게 되면은 얘가 360도가 된다라는 거를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이거는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얘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왼쪽에 있는 각을요, A라는 각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각이 아직 같은지는 모르는 거야. 이걸 A라고 쓰시면 혼나요. 이거와 요거가 같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거를 같다? A 놓으시면 안 됩니다. 모르니까 B라고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괜찮니? 그럼 내가 여기에 요 놈의 각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별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직선이 될 때 180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A 더하기 별은 쌤 180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오른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B 더하기 별도 180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80과 180이 같으니까 위아래끼리도 서로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A 더하기 별은 B 더하기 별이 되면서 같은 별을 날려줄 수가 있어요. 양변을 빼주시게 되면. 그래서 A와 B가 같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A라고 바꾸고 마주보는 두 각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맨 처음에 배우는 수업의 맨 처음 개념을 한번 설명해 봤는데, 자, 쉽죠? 쉬운데 여러분들이 눈가로 대충 외웠잖아요. 그죠? 요 정도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중3 정도 실력이 있는 외우는 친구들도 조금만 생각하면 이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이건 안 배워도 되잖아. 그지?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중학교 도형에서 내가 다 다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 내가 한 30초 정도 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 맨 왼쪽에 있는 막꼭지각에, 자, 요거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로 요런 거를 가르치는 거를 낼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되도록이면 내 칠판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 힘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칠판을 쳐다봐서 맞나 틀렸나 하는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 물 떠올 동안 이거 한번 가볍게 정리해 보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정리되셨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번으로 가볼 건데, 자, 2번. 미안. 2번. 자, 2번은 그럼 또 어떤 개념이 숨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엇각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엇각은 그러면은 이제 정의가 엇갈린 각을 얘기를 하는데, 자, 엇각에서 여러분들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엇각을 할 때 이 반드시 이 두 변이나 혹은 두 직선이 평행해야 될 때만 엇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엇각의 정의는요, 평행하지 않더라도 그냥 엇갈리기만 하면 엇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각과 여기 각을 엇각이라고 하는데 평행하지 않을 땐 두 개가 같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그냥 정의적으로는 엇갈리기만 하면 엇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굳이 평행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을 다룰 때 평행할 때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평행선에서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엇각도 보시면 눈깔로 보면 같아 보이죠? 그죠? 눈깔로 보면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왜 되는지 설명할 줄 아셔야 되겠죠. 자, 왜 될까요? 자, 요건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평행선은요, 내가 여기와 여기 점에서 여러분들이 요걸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내가 수선의 발 한번 내려볼 거예요. 수선의 발. 시읒비읍을 내립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도 시읒비읍을 내려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눈에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보여요.
지금 보라색 직각삼각형과 그죠? 초록색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괜찮니 얘들아? 이렇게 두 개가 보이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합동인 것만 만약에 얘기할 수가 있게 되면 지금 요 어가 아래 것과 위에 거가 같은 얘는 우리가 대응각으로 같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게임은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것만 보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새로운 상황이 뭐였죠? 윤지 학생이 한번 도전해 볼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보라색과 초록색이 왜 합동이 될까요? 조건이 뭐가 보여요? 틀려도 괜찮아요. 어떤 게 보일까요? 직각. 자, 직각 우리가 영어로 right,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직각을 영어로 r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 그거 빗변이라고 해요. 빗변 우리가 영어로 hypothesis에서 h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뭐죠? 네가 알고 있는 합동 조건 RHS 아니면 RHA일 텐데. 자, 일단은 A는 못 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보여야 될 게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다를 쓰는 건데, 앵글을 쓰면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S를 쓰셔야 돼요. 왜냐면, 평행한 두 직선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이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응각으로서 마주보는 막꼭지가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주보는 마주보는 게 아니고 엇갈린 두 친구가 같으니까 엇각이 같다라는 게 설명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를 할 건데, 자, 머릿속으로 엇각은요 굳이 평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의 각각의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되기 때문에 대응각으로서 엇각이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RHS 합동 조건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자, 2번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되도록이면 내 칠판 보지 말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설명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좋아요. 선생님, 안 어렵죠? 3번 갈게요. 자, 3번. 자, 3번은 이제 뭐라 되어 있냐면, 동위각, 이렇게 되어 있죠. 동위각. 자, 동위각도 엇각이랑 마찬가지로 반드시 평행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의미는 평행할 때 있어야 되는 거니까, 동위각도 꼭 평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각과 여기각을 동위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꼭 평행하지는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은, 평행하는 조건에 대해서 동위각이 되면은 왜 두 친구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가? 자, 이걸 설명할 건데, 자, 이거는요, 이제 여러분들 훨씬 더 쉬워요. 왜냐면 1번과 2번은 우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1번과 2번은 이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뭐랄까,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이제 개 쉽죠.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근데 같은지 모르니까 A, B,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러면은 2번에 의해서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다라는 거 이미 배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뭔가 자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이 생기려면은 어떤 개념에 포함되는 그 밑에 있는 개념이 왜 되는지 설명이 되는 상태에서 가져다 써야 돼요. 만약에 엇각이 왜 되는지 몰라. 그럼 이거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가 B가 되겠네요.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2번 성질인 엇각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라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다라는 거는 아까 맨 처음에 배웠던 1번 개념 막꼭지각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B가 될 수밖에 없겠네. B. 그래서 동위각과 막꼭지각과 엇각은 평행한 놈에 대해서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퉁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있어요. 얘는요, 상위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위 개념을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죠? 그럼 하위 개념을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편하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 금방 되겠지. 그래서 10초면 되니까 뭐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정리 다 되신 분들은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5페이지에 4번 문제가 있는데 요걸 한번 본인 힘을 해보겠습니다. 정리 대충 하시고 요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시작! 만약에 또 받아지면은 제가 이렇게 저도 확인은 하는데 어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답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접었다라는 말이 좀 가끔 나오거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접은 건 뭐냐면 요 부분을 이렇게 접게 되면은 당연히 접힌 부분이랑 안 접힌 부분 요 두 개는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접혔다라는 거는 두 도형이 각각 합동이라는 걸 늘 디폴트로 얘기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겠지만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직사각형이니까 직각이 되는 건 디폴트죠? 그럼 당연히 요걸 접었으니까 여기도 직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도형이니까. 맞니? 그리고 잘 봐봐. 요걸 이렇게 접었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대응되는 각, 합동이니까 여기도 y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 접었으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가 15도라는 얘기는 얘도 이렇게 다시 피지게 되면 여기도 15도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접었다라는 거는 사실상 접힌 부분과 안 접힌 부분이 서로 합동이 됩니다 라는 걸 디폴트로 얘기하는 거 늘 염두에 두세요. 알겠죠? 이런 거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x는 뭐니? x는 뭘까? y는 뭘까? z는 뭘까? 자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15, 15니까 90도에서 30도를 빼주면 되겠죠? z는 60도. 얘는 60도다. 16. 괜찮니? 자, x랑 y를 봐야 되는데, 자, 잘 보시면, 요 친구가 직각삼각형입니다. 근데 여기가 90도를 먹고 있고, 얘가 15도를 먹고 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계산적으로 75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도 75도네, 형냐들.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5를 두 번 곱하시면 150이 돼요. 그럼 여기가 여각이니까 3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30도. 맞니? y는 뭐니? 묻는다라면, y는 75도. 그럼 계산해 주시면, 15 더하기 30이니까 45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접히는 부분은 항상 합동이 된다. 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1강은 벌써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강에서는 개념적으로 엇각, 동의각, 그 다음에 막꼭지각이 무엇인지, 왜 같은지 그것만 설명할 줄 아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요것도 문제 푸시면요, 우리가 아까 했던 개념을 다 응용을 한 겁니다. y랑 여기가 갖다가 엇각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문제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에서 많이 설명하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또 반성하는 느낌으로 요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 넘겨보세요. 2강 가겠습니다. 2강. 자,
자, 사실 1강은 여러분들한테 뭔가 한번 리프레시 하는 느낌을 했으니까 이거는 다들 설명 잘할 거예요. 쉬우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숙제로 낼 게 뭐냐면 바로 여기 2강입니다. 2강. 왜냐면 1강은 숙제의 의미가 없어요. 다들 할 수 있으니까. 자, 2강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다각형에서의 내각의 합과 그 다음에 대각선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식이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왜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 내각할 때의 내자는요, 안 내자예요, 안 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미안,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으면 안 되는데, 미안. 선을 이렇게 그으시게 되면은, 요쪽은 도형의 안에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내각이라고 불러요. 이해되니? 안 내자를 쓴 거야. 여기는 바깥에 있죠. 그래서 바깥 외자를 써서 외각.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명칭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내각의 합을 우리가 구할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삼아, 혹시 육각형의 내각의 합은 뭐라고 배웠죠? 다섯 몇 도가 될까요? 720도라고 합니다. 미안해. 내가 이름을 까먹었어. 뭐였죠? 유진? 미안해. 내가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유튜브에 안 보여요. 내가 사람이면 잘 못해요. 조금 걸려요. 자, 유진 학생. 자, 요거 5개를 다 더하면 몇 도가 될 것 같아요? 540도. 요거는 나도 아니까 내가 쓸게요. 360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자, 요게 이제 왜 각각 720도와 540도와 그 다음에 360도가 되는지 물어볼 거예요. 자, 우리 유진 학생이 한번 이 육각형이 왜 다 더해서 720도가 되는지 혹시 이유 아실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 학생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 여기 어떤 한 점으로부터 선을 그었대요. 이거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대각선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시게 되면 삼각형이 4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하나당 180도가 될 테니까 180이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어요. 그래서 720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약간 학생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또 모르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얘들아, 그러면은 여기 왜 삼각형이 180이 4개가 되면은 전체 내각의 합과 같아지느냐,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거든. 이것도 외우는 애들도 있어. 내가 조금 부연 설명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보시면 결국엔 육각형 각이 6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아요? 6각이 있죠. 그게 육각이야. 나는 그 육각형의 모든 각들을 다 더한 걸 알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삼각형을 보조선을 그어서 4개로 스플릿 하시게 되면 총 몇 개의 각이 생기냐면, 잘 보세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1부터 쭈루루 12까지 더하시게 되면은 전체 육각형의 합과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각형을 4개로 쪼개서 1부터 12까지의 각을 여러분들이 다 더하시게 된다라고 보시게 되면 육각형의 넓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180 곱하기 4처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냥 요 결과를 외우면 안 되는 거고, 요 그림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요것도, 이건 내가 해버릴게요. 할 수 있겠으니까. 자, 이렇게 여시면 3개가 나오죠. 180이 3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540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같은 원리로 얘는 뭐 어떻게 가도 상관없겠지만 2개가 되는 거 맞아요? 180이 형냐들 몇 개 있습니까? 2개. 전문용어로 360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됐니?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쪽에 거는 요쪽이든 이게 설명이 되려면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요. 이 180도라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어떤 게? 삼각형 하나가 왜 3개를 더했을 때 180도가 되는지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있다라고 했듯이 요 개념을 이해하실 하위 개념이 뭐가 되는 거냐면, 임의의 삼각형이 있을 때 왜 이 세 친구의 각을 더하게 되면 180도가 되는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자, 혹시 윤지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윤지 혹시 이거 왜 다 더하면 180도가 될까요? Do you know? 왜 그럴까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재밌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1등급인 애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이거 모르는 새끼가 없어. 진짜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1등급들을 봤지만 1등급 중에서는 요거를 설명 못하는 애들 없어.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2등급 아래로는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애를 보기가 또 힘들어. 이게 무슨 차이냐면 자세히 차이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눈가로 대충 혹은 편하게 외운 친구들은요 이런 걸 몰라.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이 마치 태생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타고난 것처럼이 아니고 그냥 애초에 공부했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늘 해줘야 돼요. 혹시 유진아 쌤 왠지 알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결과 아직 설명 안 나오는 거 보면 바로 안 나오면은 외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수학을 이것도 180도가 되는 거는요 이거는 성질이에요. 정의가 아니고 설명이 돼야 되겠죠.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돼야 돼요. 자, 요거는 초등학교에서도 나오고요 중학교 1학년에서도 이 친구가 나옵니다. 너무 중요해서 2번 알려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알려주냐면요 잘 보세요. 요거를요 애들한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자르게 시켜. 종이를 굳어있어. 그 다음에 칼을 꺼내가지고 가위를 꺼내서 이렇게 오리게 시켜요. 그러면 애들한테 자를 꺼내라 그래. 자, 얘들아 자를 꺼내봐. 그럼 자를 꺼냈어요 아가들이. 됐니? 자, 그러면은 이 자른 거를 붙이게 시켜요. 자, 여기 이 피자 모양이 있죠. 요거를 여기다가 붙였어. 따라왔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초록색 피자 여기를 여기다 붙이게 해요. 됐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운데 있는 요 부분,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이거 내가 그림을 그릴 수는 없겠지만 자, 이거를 돌려가지고 떡 꽂게 되면 이게 아름답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직선이 180도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를 초등학교 4학년인가 아마 그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자 내가 이걸 2강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개념이 1강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자, 잘 봐봐. 삼각형이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변과 평행하게 그어볼 거예요. 평행하게. 따라왔니?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별이라고 놓게 되면 이 각도 별이 됩니다. 엇각에 의해서. 자, 우리 엇각이 왜 같은지 설명 다 했습니다. 자, 여기 내가 달이라고 놔볼게요. 여기도 달이 돼요. 그럼 여기 내가 만약 동글뱅이라고 놔볼게요. 그러면은 별 더하기 달 더하기 동그라미가 여기랑 같아지는 거 보여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직접 오려가지고 엇각이라는 개념을 확인했다면 중학교 때는 다음과 같이 평행한 선을 그어가지고 우리가 확인한다라는 점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자, 그래서 요 개념은요 다음과 같은 이제 이런 개념 숨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 180도가 되는 이유 삼각형이 있을 때 평행선을 그으면은 엇각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얘가 설명이 된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공식에서 n-2라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수예요. 그죠? 육각형이 되면 4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오각형이면 3개를 만들 수 있고 사각형이면 2개를 만들 수가 있죠. 각 각에 대해서 2를 빼시게 되면 얘가 의미하는 게 삼각형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개수와 180을 곱하시게 되면은 만들 수 있는 삼각형에 대한 그 내각의 합이 되겠죠? 그게 바로 이런 개념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동영상 개념 강의로 찍어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순서는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 강의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제일 마지막에 했어. 왜냐면 니들한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일침을 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아는 친구들은 사실상 교육과정의 순서로 생각해보는 요걸 먼저 알아야지 얘네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개념 강의 숙제로는 이건 내가 강의니까 니들을 이제 반성하라고 이걸 마지막에 넣어준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요 친구들보다는 이거를 먼저 설명하고 나서 이거를 이용해서 얘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숙제로는 요걸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나중에 요걸 이용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식이 의미하는 게 얘네들을 설명한 친구들이라면 요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서가 요거 그 다음에 이거를 설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리. 그래서 이렇게 논리를 아셔야 돼요. 논리. 그래서 항상 먼저 배우는 개념과 나중에 배우는 개념이 있는데 수학은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오케이? 화이팅! 자, 정리. 이거는 3분에서 5분 정도 드릴게요. 길게 드리게 천천히 정리하세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유진 학생 성립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윤지도 성립했나? 둘이 이름 비슷해가지고. 윤지는 고등학교 1점은 어디 있었더라? 왜? 아, 너 혹시 특목고 썼었어? 아, 잠깐. 너 예비고1 아니야? 너 몇 학년이지? 아, 이제 중3 돼? 아, 중3 되는데, 미리 듣는 거구나. 내 수업을. 안 어려워요? 괜찮아요? 진짜 나 너무 미안해. 너가 절대 고1처럼 보여서가 아니고, 너무 설명을 잘해서 내가 너 고1인 줄 알았어. 미안해. 아, 진짜? 그랬구나. 그렇구나. 아니면 네가 설명 너무 잘해서 난 그 현역들이랑 같을 줄 알았어. 미안해요. 그러면 유진이는 어디 있었어요, 이번에? 이번 중3 올라가요? 그렇구나. 미안. 그러네. 둘이 동갑이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중2과, 중3과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내가 그럼 중2, 중3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은. 근데 중1과 알아야 돼, 일단. 알아야지 중2, 중3도 좀 쉬우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다음에는 이제 뭐 해볼 거냐면요. 이제 대각선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대각선의 개수 한번 볼 건데. 자, 물론, 노가다를 하면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여기 노가다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서. 자, 사각형부터 가볼까요? 자, 사각형은 1개, 2개. 뭐 쉽죠? 여기 됩니다. 자, 오각형 한번 보시면요. 오각형은요. 1개,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5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별 모양이 이렇게 문양처럼 그려지게 돼요. 자, 육각형도 한번 그려보면요. 자, 한번 해볼게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여기 미안해. 여기 하나 있다. 9개. 자, 이렇게 총 9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노가다를 한번 구해보긴 했는데, 이제 각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 노가다는 것도 힘들고, 사실 육각형만 돼도 노가다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떠한 개념에 의해서 대각선을 구해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그 원리를 통해서 공식까지도 한번 일반화시키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사각형은 솔직히 이게 2개밖에 없어서 요건 좀 약간 개념을 얘기하기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오각형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왜 얘가 5개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내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육각형으로 확장 한번 시켜볼게요. 자, 도전! 자, 대각선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점을 기준으로 반대편에다 그을 수 있는 선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한 점당 여러분들이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요, 늘 일정해요. 자, 지금 보시면 요 점은요, 2개 그을 수가 있는 거 보이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요 점에 대해서도 그어보시면 이렇게 2개가 됩니다. 맞니? 그 다음에 여기도 2개 그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여기도 2개를 그을 수가 있어요. 흰색도 있고, 핑크색 아니네요? 핑크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색이 이제 더 없어서 그런데 여기도 점선을 할게요. 이렇게 2개 그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 점당 2개 그을 수 있죠. 쌤, 한 점당 2개. 뭐를? 대각선을. 이해됐니? 그러면 5개의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총 몇 개의 선을 토탈 그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2 곱하기 5가 되겠죠. 왜요? 점이 5개가 있으니까. 그럼 뭐가 되냐면 10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근데 10개가 아니고 실제로 해봤더니 5개였잖아요. 왜 5개가 될까요? 혹시 유진 학생 이유 알까요? 왜 5개가 되죠? 겹치는 게 몇 개씩 있죠? 5개. 겹치는 거의 토탈 개수는 5개지만 내가 말하는 건 변당 겹치는 거는 2개씩 겹쳐요. 자, 보세요. 요렇게 가는 거랑 요렇게 가는 거 겹치죠? 요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 겹치죠?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그죠? 요렇게 가는 거 이렇게. 모든 선에 대해서 2개씩 겹치기 때문에 똑같은 게 2개씩 복사가 된 거야. 그래서 똑같은 게 각각 2개씩 있으니까 2를 나눠주셔야 돼요. 그럼 몇 개가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개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니? 자, 그러면 육각형에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그럼 이번엔 윤지가 한번 해볼까? 윤지 삼아. 자, 육각형에서는요, 한 점당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몇 개로 보여요?
3개. 존나 잘했어요. 1개, 2개, 3개. 자, 그러면 각 점당 3개씩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3개씩 그을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을까요? 일단 6개. 점이 6개니까. 됐니? 18개가 되겠죠?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쪽으로 보내는 거랑 이쪽으로 보내는 게 동일하고요. 요쪽으로 보내는 거 이쪽으로 보내는 게 동일하겠죠? 얘도 2개씩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야. 그럼 아까 구했던 9개랑 동일하다는 거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해되니 얘들아?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이해하셨으면은 대각선의 개수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일반화를 시켜봅시다. 자, 요 2분의 1은 의미가 뭘까요? 묻는다라면 각각의 변에 대해서 중복되는 게 2세트가 생기죠. 그죠? 얘는 그래서 중복되는 거를 없애주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각 변마다 보내는 거와 오는 거 2개씩이 중복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2분의 1을 해주는 거고요. 이 n은 뭐니? 묻는다라면 각형, 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의 개수. 혹은 같은 말로 각형의 개수죠. 왜냐면 각형이 각이 진 것만큼 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됐니? 자, 그럼 쌤, n-3은 뭘까요? 얘는 뭘까요? 아까 n-2는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였고요. 얘는요, 만들 수 있는 대각선의 수요. 한 점당 대각선의 수가 n-3이 되더라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개였죠? 6개에서 3개. 5개였죠? 5개에서 2개 그을 수 있죠. 사각형이니까 4개죠? 4개에서 1개를 그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각형보다 3을 빼주시게 되면은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형의 수가 나오더라 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공부 좀 깊게 하는 친구들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쌤, 그러니까 육각형일 때 3을 빼서 3개 그을 수 있고 오각형일 때 3개 빼서 2개, 사각형에서 3개 빼면 1개 그을 수 있다. 뭐 일단 뭐 규칙은 알겠어요, 쌤. 근데 왜 하필이면 3이 되나요? 라는 걸 좀 궁금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부연 설명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오각형에서 왜 한번 3을 빼지는지, 즉 2개만 그을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직선이나 선분이 필요하려면 총 2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점은 딱 했을 때 이어야지 선분과 직선이 만들어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5개의 점이 있으면 잘 보세요. 1개, 2개 요런 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5개 점 중에 2개를 뽑아야지 점이 되는 거야. 탕탕. 맞아요? 요것도 2개를 뽑아. 탕탕. 이 직선. 맞니? 탕탕. 이 직선. 맞아요? 탕탕. 요 직선. 요건 좀 고등학교 개념이겠는데 마지막에 탕탕을 자기 자신 땅 요렇게 뽑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땅 한 가지, 땅 두 가지, 땅 세 가지, 땅 네 가지, 땅 5가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안 되는 새끼가 뭐냐면 이 점과 바로 인접한 모서리나 변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 땅 이 새끼가 안 돼요. 그래서 전체 점 5개 중에서 하나를 인접한 2개, 인접한 2놈과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총 토탈 3개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육각형도 마찬가지야. 쌤, 육각형도 그래요? 그래요. 얘도 보시면 땅 총 6가지가 있는데 바로 인접한 2새끼가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 2번 고른 거. 이 친구도 안 돼요. 그래서 3개가 안 되니까 6 빼기 3이 돼서 3이 된다. 이 3이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3이 결국에는 좀 분해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요게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인접한 2개, 인접한 2개 모서리. 요것 때문에 안 된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 3분에서 5분 드릴 테니까 되도록이면 내 걸 보지 말고 여러분들 느낀 거를 그대로 해주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유진이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윤지도 괜찮니? 이거 작년에, 아니, 재작년에 배운 거죠, 그죠? 여러분 이제 3학년 됐으니까. 재작년에 배운 거. 윤진이 학교쌤은 요거 다 이유 설명해 주셨어요? 이 공식이 왜 되는지? 그래서 기억이 안 나나요? 혹시 유진이는 기억나요? 학교쌤 다 설명해 주셨나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되는지. 아니면 결과만 알려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자, 그럼 기억이 안 나는 건 여러분들 죄입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좋았어요. 아마 지은쌤도 다 이유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마 내가 너 지은쌤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선생님이 그 이유 설명해 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알겠지?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유 몰라도 돼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세상에는 이유를 몰라도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수학이든 뭐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말고 다른 거에서 이유를 생각을 안 하게 되면요 좋대요.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막 사기 잘 당하는 애들 있지. 걔네들이 대부분 공부도 잘 안 하고 외우는 애들이 사기도 잘 당해. 외우니까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막 뭐 집 사기 당했어. 물론 이제 똑똑한 분도 사기 당할 수는 있겠지만 얘들 집이 막 싸. 싼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차가 막 원래는 뭐 다른 분들 4천에 파는데 시세가 4천인 차가 만약에 2천이야. 2천만 원이야. 그러면 절반 싸지. 절반 싼 이유가 있는 거야. 사기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항상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치가 왜를 늘 생각해야 돼. 이거 왜 쌀까? 이거 왜 비쌀까? 그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번은 아까 요거 이제 여기 따로 있는데 자, 요거는 미리 내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설명을 했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내가 다시 보고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수평선을 그으시게 되면 평행선을 그으시게 되면 억각동의와 닮음이 나오죠. 억각 원래 있었던 거. 그래서 별 더하기 달 더하기 동그라미가 여기 있는 놈과 같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미 다 정리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2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1강에서 배웠던 억각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잖아요. 억각이 완전 하위 개념이 되는 거고 얘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이 되는 거고 좀 전에 했었던 다각형의 내각의 합은 더 상위 개념이 되는 거죠. 다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학이 다 이어진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고등수학은 더 상위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시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 그럼 여러분들의 점수도 외운 점수가 나오겠죠. 자, 이제 한번 연습 한번 해볼 건데 한 2, 3분 정도 줄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13페이지에 있는 13페이지 아니라 13페이지 아니라 미안 소리 9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도전! 자,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잠깐만 이거 좀 볼래요? 니들이 아직 중2면 이거 모를 수도 있어서. 자, 이게 이제 과학에 대한 개념 하나가 들어가는데 입사각이랑 반사각의 개념 모르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 중딩 중에서. 내가 좀 설명 좀 한번 해볼게요. 입사각은 뭐냐면 어떤 여러분 이런 평평한 어떤 면이 있어. 뭐 유리 같은 거. 그러면 여러분들 레이저로 딱 쐈어. 레이저로 쐈어. 자, 여기가 레이저의 출발 지점이라고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럼 얘가 우리가 쏜 거를 들어갈 입자에 쏠사를 써서 얘를 입사라고 불러요. 입사하게 되면 그게 각이 생기죠. 얘를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가 핑퐁 튀기겠죠. 이렇게. 그 핑퐁 튀기는 이 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반사각이라고 불러요. 이게 입사각과 반사각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맨들맨들한 면을 쌌을 때 같다라는 게 이제 고등학교 때 아닌가? 중학교 때 배우는 어쨌든 입사각과 반사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보시면 여기서 레이저가 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핑퐁하게 되면 요 각과 이 각이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모르면 못 풀거든. 기본적인 요 언어를 모르시면. 그래서 좀 설명 좀 했어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그러한 의미다. 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줄 테니까 본인 힘을 한번 풀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답 바로 나오셨나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지금 비율이 나와 있죠? 자, X, Y, Z, W가 여기 보시면 사각형의 각들인데, 얘네가 비율이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전에 배웠던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여러분들 삼각형이 두 개로 스플릿 되기 때문에 360도가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360도가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비율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얘를 2별, 3별, 5별, 이거 3별, 4별, 그리고 7별. 얘가 실제 각도라고 생각하고 별을 약분하시게 되면 2대 4대 5대 7이 나오게 되겠죠. 요 실제 각도 4개를 다 더하시게 되면 360도가 되는 거니까 더해볼게요. 2 더하기 4는 6, 6 더하기 5는 11, 11 더하기 7은 18이니까 18별이 결국에 뭐가 돼야 되냐면 360도가 돼야 돼요. 암산으로 별은 20도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별이 20도니까 여러분들 얘를 바꿔줄 수가 있겠다. 쌤, X가 2별이니까 2별은 여기에다 2를 곱하니까 얘가 40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Y는요 4별이니까 여기다 4를 곱하면 80도. 따라왔니? 그 다음에 W는 뭐니? 여기다가 5에다가 20을 곱하니까 100. 여기가 100이에요. 100. 나머지 하나는 여기다가 7을 곱하니까, 그죠? 7. 미안해. 4. 얘가 100이죠. 얘가 100이고요. 얘가 미안. 잘못 읽었어요. 얘가 100이고, 얘가 7을 곱하니까 140이 되겠죠.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게 뭐니? 묻는다라면 C의 값이 궁금해요. 자, 잘 보세요, 형냐들. 미안. 자, 여기서 보시면, 아이고, 이거 넘어갔다. 잠깐만요. 꺼졌네요. Sorry. 여기서 현재 슬라이드. 잠깐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반사각과 이사각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잘 보세요. 즉, 우리는 얘가 궁금해.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각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요 각과 이 각이 같아요. 근데 얘가 80을 먹고 있어. 그러면은 요 각 더하기 요 각이 반드시 100도가 돼야 되는데 두 개가 같으니까 얘가 50도, 얘가 50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반띵 나눠 먹으니까 여기가 그래서 50도가 돼. 같은 원리로 여기도 일직선이니까 180도인데 100도를 먹고 있으니까 요 각과 이 각을 더했을 때 80도가 돼야 돼요. 그럼 반띵하니까 여기는 4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50, 40이니까 여기는 직각. 그림상 안 그래 보이지만 90도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90도.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부를 해줄 거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은요, 뭐 풀면 좋지만 굳이 안 푸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개념이 왜 되는지만 설명할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는 거야. 알고 나서 설명이 되면은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수학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수학을 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냐들, 다음 3강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요게 마지막 강의입니다. 3강. 자, 3강. 3강. 자, 3강 보시면, 다음과 같이 뭐라 되어 있냐면 삼각형의 성립 조건과 합동 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많이 중요해. 자, 왜냐면 이 삼각형의 그 성립 조건을 외우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외우면 진짜 반성해야 돼. 이거 진짜 절대 외우면 안 돼. 이거는 내가 안 가르쳐 주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야. 자, 일단 삼각형의 성립 조건은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가장 긴 변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길지 않은 두 개의 나머지 변이 있을 텐데, 나머지 짧은 두 변의 합이 반드시 가장 긴 친구보다는 커줘야지만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에서 C가 제일 길어 보이죠? 이 C가 제일 길다고 했을 때 그 C보다 나머지 두 변의 합 A와 B를 더한 게 더 커져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자, 이거 결과는 그런데, 자, 이게 왜 되는지 설명할 줄 알아야 되거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C가 요런 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럼 A와 B가 만약에 짧아. A가 요거고, 그죠? B가 요거라 쳐봐.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니? 물어보시면 불가능해요. 요걸 여러분 탁 올리더라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선생님, 같은 거는 괜찮아요?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A의 길이를 내가 좀 늘렸어. 요렇게. 따라왔니? 자, 그래서 두 개의 길이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하시게 되면. 자, 그러면은 요걸 붙였을 때 이거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올리죠. 올리자마자 떨어지게 될 테니까. 그래서 무조건 두 개의 더한 값이 C보다 길어야지 들어 올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요게 성립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A와 B의 두 변이죠. 두 변을 들어 올릴 수가 있어. 이거를 이해해 주시면 이 공식 전혀 몰라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쉽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10초 정도 줄 테니까 그 옆에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 그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짧을 때 못 들어 올려요. 그죠? 같을 때도 못 들어 올리고 조금이라도 클 때 들어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이 클수록 더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야. A 더하기 B가 C보다 많이 차이 나야지 많이 들어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굿. 정리. 정리. 지우개 좀 볼게요.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는 자, 이제 합동 조건인데, 자, 요것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합동 조건은요,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물어봤을 때 이거 대답하는 친구들 거의 없거든요. 맞출 수 있나 볼까요? 자, 우리 윤지가 얘기해 볼까? 윤지야, 너가 생각하는 합동 조건은 몇 개예요? 어? 5개. 내가 이거 5개 썼으니까 그럴 것 같죠? 자, 정답 오답입니다. 삼각형 합동 조건은요, 3개예요, 3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RHS랑 RH에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RHS랑 RHA는요, 결국에는 이 셋 중에 하나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성이 이런 거야. 삼각형 합동 조건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SSS, SAS, ASA 이렇게 3개예요. 3개. 이게 3개인데 RHS랑 RHA는요, 얘네 둘은 결국엔 이 셋 중에 뭔가 하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합동 조건이기는 하나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요거는 직각 삼각형 합동 조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각일 때만 쓰는 합동 조건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결국에는 이 셋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합동 조건이 뭐야? 몇 개야? 물어보시면 5개가 아니고 3개라고 대답할 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류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되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SSS, SAS, ASA가 합동 조건인 거는 다들 알고 있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작도라는 걸 이용해서 실제로 콤파스와 자를 이용해서 그렸을 때 얘가 왜 무조건 합동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강의로 내가 하긴 좀 어렵고 다들 아는 내용일 테니까 그냥 얘가 뭔지만 알면 돼요. 그죠?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 조건이 된다. 그죠? SAS, 이거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얘는 뭐냐면 앵글을 기준으로 끼인 변이 이렇게 같아지는 거니까 변 2개와 그죠? 끼인 각이 같을 때는 무조건 합동 조건이 될 수밖에 없더라. 자, 요게 이제 SAS 합동이고요. ASA는 가운데에 사이드 변이 있죠. 변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각이 같기만 하면 이렇게 뭔가 되게 되면은 삼각형이 유일하게 한 개밖에 안 만들어진다. 이게 ASA 합동이 되는 거죠. 요거는 다들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이거는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자, 그러면은 자, SSS, SAS, ASA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같거나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같거나 그리고 끼인 변과 양 끝각이 같을 때 우리는 무조건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라는 거를 배워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쌤, 왜 그러면 SSS가 되면은 무조건 합동이 될 수밖에 없나요?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3, 4, 5 이런 삼각형이 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똑같은 길이 3, 4, 5를 가지고 얘랑 다른 삼각형을 만들 수 있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아, 쌤 이거 되지 않아요?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같은 삼각형이에요. 왜냐면 요거를 회전해 가지고 이쪽으로 놓으시게 되면 같지. 그지? 그러니까 회전해서 혹은 대칭해서 같은 거는 우리가 같은 삼각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3, 4, 5라는 놈만 갖고 있게 되면 무조건 똑같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여러분들이 다음 같은 세 조건이 되게 되면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그 놈과 다른 조건 삼각형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것도 한번 해볼까? SAS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변의 길이가 4고 앵글이 60도고 그죠? 여기 길이가 6인 놈이 있다라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친구를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때 4, 6, 60을 할 때 이거랑 다른 삼각형을 만들 수 있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생각을 한번 해봐. 쌤, 될 것 같은데 4. 그죠? 여기 60도 끼인가?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결론적으로 초록색과 흰색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리면 똑같죠. 어떻게 해도 흰색이랑 다른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밑에 있는 AS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합동 조건이 되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결국에는 다른 삼각형을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됐죠? 세상에 유일해요.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우리가 작도로서 좀 알아봤고요. 자, RHS랑 RHA가 왜 얘가 합동 조건이 되는지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뭘 해볼 거냐면 RHA가 왜 합동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내가 가르쳐 보겠습니다. 자, 따라와 보세요. 자, RHA가 왜 합동 조건이 되는가? 이건 좀 쉬워요.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을 두 개를 그려. 여기도 두 개를 그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RHA만 만족이 되면 왼쪽과 오른쪽이 왜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얘는 성질이니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이 셋 중에 뭔가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따라와 볼까요? 자, R은 뭐냐면 직각이에요. 직각, R. 따라하니? 얘도 R. 이렇게 되겠죠. 자, H는 뭡니까? 요거까지 하면 안 되는데. R만 표시해야 되죠. 자, H는요, 빗변이에요. 빗변. H. 따라왔니? 자, A는 앵글이요. 자, 앵글이 하나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B가 같거나 A가 같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해주시면 돼요. 나는 A가 같다라고 해볼게요. 앵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직각과 빗변과 앵글만 같으면 얘네 둘이 무조건 합동일 수밖에 없다를 설명하는 건데,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 셋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혹시 한번 유진이가 한번 생각해 볼까? 유진아, 이 RHA는요, 지금 내가 표기를 했는데 3개씩 요 조건만 되면은 이 셋 중에 하나로 표현이 돼요. 어떤 걸로 될 것 같아요? beautiful, 맞아요. ASA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전에 삼각형이 다 더했을 때 180도라고 배웠잖아요. 그걸 이용하시게 되면 얘가 90 빼기 A가 돼요. 이해돼? 그럼 이것도 같으니까 직각 A니까 여기도 90 빼기 A가 되겠죠. 그러면 앵글 가운데 사이드가 되면서 ASA 합동이 됩니다. 내가 아까 강조했듯이 RHA랑 RHS는 이 중에 표현으로 된다라고 했죠. 얘는
요걸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RHA 합동이라고 부르나 사실 생각해보면 얘는 ASA 합동으로 대체될 수 있다. 그래서 삼각형 합동 조건을 3개를 알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RHA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RHS도 보여드릴게요. 시작! 유진이 완벽하게 이해했네요. ASA가 보였으면 존나 잘했습니다. Well done! Well done, well done, well done. 됐나요? 정리?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쌤, RHS도 저 셋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내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RHS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엄밀히 말해서 RHS의 진정한 정의는요, 이등변 삼각형이나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등변 삼각형이 좀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등변 삼각형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긴 하고, 다음에 한번 내가 더 정확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쌤, RHS는 어떻게 되나요? 자, 요걸 내가 2가지 방법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요것도 똑같아요. 그림을 2개를 그려.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돼. 왜? R이 있으니까. 그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A, B, C라고 하고, 여기를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을 한번 해보고, 요거에 대한 조건을 내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R은 직각, R, H, 빗변, H. 자, H는 여러분들 빗변이고, 자, S는 사이드죠, 사이드. 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로가 같다라고 하거나, 가로가 같다라고 하거나, 니들 꼴린 데 둘 중에 아무거나 해주시면 돼요. 나는 세로가 같다라고 해볼게요. S. 따라왔니? 자, 이 조건이 되면은 무조건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요건 내가 2가지로 보여줄 건데, 첫 번째는 조금 쉬운 거부터 가볼까요? 피타고라스로 한번 가볼까요? 자, 피타고라스가 힌트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윤지삼아 RHS를 내가 만약에 피타고라스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이 놈과 이 놈을 이 셋 중에 어떤 조건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SSS. 잘했어요. 느낌이 알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졸라 잘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봐봐. 이 BC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만 보이게 되면은 SSS 합동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왜 같으냐면, 피타고라스를 여러분이 배웠다는 가정하에 보시면, 얘는 루트 H의 스퀘어 빼기 S의 제곱이 되는 거 맞아요? 내가 여기 길이 S로 두면은, 요것도 마찬가지야. 얘도 루트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세변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얘는 SSS 요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해되니? 요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괜찮으세요? 자, 2번째 방법도 보여드릴 건데, 일단 요거 먼저 정리하고 나서 2번째 보여드릴게요. 자, 잘했어요. 자, 지금 윤지가 지금 SSS 보였으면은 이해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RHS, RHA가 셋 중에 하나로 표현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지금 보시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피타고라스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냐, 우리 지금 2명의 학생들,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요, 피타고라스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제 알겠지? 자,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피타고라스를 배우기 전에 이걸 배우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방법도. 자, 앞으로 합동 조건은 그림 똑같이 좌우 그리시고 조건 표시한 다음에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좋아요.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교과서 증명인데, 얘는. 자, 교과서 증명인데, 요것도 똑같아요, 원리는. 일단은 삼각형을 2개를 그릴 거야. 2개를 그려요. 이건 똑같아요. A, B, C,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해놓고 자 표기해 볼게요. 자 직각 R, 빗변 H, 한 변 요걸로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무조건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를 이제 SSS 말고 좀 다른 걸로도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잘 보세요. 내가요 요거를 오른쪽을요 대칭해서 돌린 다음에 거울로 보듯이 돌린 다음에 얘를 붙일 거야. 다시 얘를 돌려서 붙일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붙여볼게요. 따라왔니? 자 얘를 돌려서 붙인 겁니다. 그럼 어차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완벽하게 맞닿는 거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H로 같으니까 H. 여기까지 따라왔니? 여기가 직각이에요. 아, 됐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큰 삼각형이 보일 건데, 자, 이 삼각형 여러분들 무슨 삼각형인가요? 이등변이죠? 왜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됐어요? 아, 쌤, 얘가요, 이등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게 뭐냐면, 밑각이 같다. 혹은, 제일 유명한 성질,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수직 이등분이 되더라. 요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두 개의 국룰이 되겠습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직 이등분이라는 거 한번 써볼까요? 자, 수직 이등분은 말 그대로 수직 이등분하는 거니까 여기의 길이가 항상 같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요 변과 요 변이 같네요. 내가 이거를 색깔을 구분해서 새로운 걸 S라고 적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진이가 얘기해볼게요. 유진아.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 삼각형이 합동인 이유를 이 셋 중에 뭘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잘 보세요. 뭘로 표현하고 싶니? S. 어떤 거요? SSS. 그것도 괜찮아요. SAS도 괜찮아요. 자, 다 맞아. 그래서 다 답이야. 왠지 알아요? 자, 유진이가 SSS부터 했는데 SS도 가능해요. 여기 같죠? 빗변 같죠? 수직이 등분이니까 여기가 같죠? SSS 이렇게도 괜찮아. 아! 이해돼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또 두 번째로는 생각했더니 SAS도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사이드, R도 분명히 각도기 때문에 A로 보셔도 돼요. SAS 돼요. 아, 이것도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선생님 그럼 내친 김에 ASA도 돼요? 그것도 되지 당연히. 왜냐면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밑각도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별이라고 놓으시게 되면은 여기 각은 뭐가 되냐면 90 빼기 별 이렇게 돼요. 여기도 90 빼기 별이 되죠. 그러면 사이드 앵글이니까 ASA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RHS나 RHA가 됐을 때 합동이 된다를 외우는 게 아니고 요 조건이 되면은 합동이 되는 건데 사실상 그 새끼가 모두 다 앞에 있는 요 놈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번외로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기본적인 합동은 작도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증명이 되지 않고 실제 그림으로 우리가 무조건 합동인 삼각형이 한 개밖에 안 나오겠네를 깨달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두 개는 요 세 개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성질처럼 봐야 돼. 성질처럼 봐야 되니까 앞에 있는 걸 가지고 끌어다가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얘를 설명하는 느낌으로 가주신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정리.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RHS는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니까 그 성질을 이용하시게 되면 SSS든 SAS든 ASA든 뭐든 된다. 뭐든 된다라는 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면 돼요. 졸라 잘했어. 자, 여기까지 정리. 이거 정리해주세요. 중간에 뭐 이해 안 되는 것은 편하게 물어보세요. 알겠죠? 내 말 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왜 그런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 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이 정리해 주세요. 기왕이면 SSS도 그렇고 SAS, AS 다 모두 세 가지로 정리해 주세요. 색깔이 되면 하시고 좋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본적인 거는 설명을 했고, 사실 이제 도형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닮음이랑 합동이 이제 문제로 나오게 되면 진짜 살벌해요. 이게 왜냐면 니들도 이제 좀 약간 경험을 해봤겠지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닮음이랑 합동 같은 게 이제 막 응용이 돼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 그래서 정확하게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알고 연습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좀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아주 살짝 오버타임 한 3분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두 문제 정도는 같이 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좀만 힘내요. 원래는 보통 5분 정도 일찍 끝내주는데 오늘 조금 오버타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요거를 지금 한번 1분 정도 줄 테니까 이거 어떻게 풀지를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좀 조건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이 문제 쉽지 않습니다. 도전 할 수 있어요. 도전. 각도 같은 것도 한번 표시해 보시고, 늘 강조했지만 감으로 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눈에 지금 이제 일단 뭐 감은 발동이 될 거야. 선생님 이거 합동인 삼각형이 두 개가 보여요. 자, 그 두 개 합동이 되는 놈이 왜 합동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합동인 삼각형이 두 개가 숨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윤지가 얘기해 볼까요? 윤지 삼아 어떤 게 조금 합동이 보여요? ACE랑 그쵸? 뭐 눈깔로 봐도 합동인 것 같긴 한데, 자, 내가 늘 얘기하지만 눈깔로 대충이 아니고, 자, 그럼 왜 합동이 되죠? 무슨 조건이에요? 뷰티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왜 되는지 알아야 돼. 왜 SAS인지 보여드릴까요? 자,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 놓치면 안 돼, 얘들. 알겠지? 그러면 여기 길이랑, 그죠? 여러분들 여기 길이랑 같은 거 맞아요? 정삼각형이니까. 그리고 또 정삼각형 볼까요, 학냐들? 자, 여기도 정삼각형. 요것도 정삼각형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내가 어떻게 볼 거냐면요, ACE랑요 BCD를 볼 거야. 얘네 둘이 합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합동이냐면요, 사이드 맞아요? 여기도 사이드 근데 여기는 끼인 이 앵글마저 같아요. 자, 왜 같은지 암산 되시나요? 여기가 60도예요. 여기도 60도예요. 여기도 60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120도가 되고 이쪽으로 돌려도 120도가 돼요. 그러니까 120도 끼인각이 두 개가 있으니까 SAS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게임이 끝났죠. 되셨습니까? SAS 합동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합동이 되는 건데, 그럼 CAE와 CBD를 구하래요. 자, 그럼 CAE가 어디니? CAE. 야, 난 요각이 궁금해. 됐어요? 그리고 CDB 어디니? CDB 여기네요. 자, 동그라미와 X각을 합한 것을 원합니다 라는 거 맞아요. 자, 합동이 되면 대응변과 대응각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가 X면 그죠?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X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동그라미다가 X를 원하는데 아까 배웠던 삼각형의 조건에 의해서 요 놈의 모든 각의 180도인데 얘가 120도를 먹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60도가 될 수밖에 없다.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알아. 도형 풀 때 일단 같다라는 거 하고 각도 표시하고 이건 기본인데, 여러분들이 합동인 거를 의심을 했을 때는 걔가 왜 되는지를 반드시 조건을 적어 놓고 그걸 모르시면은 해설지 같은 거 체크해 보시면서 왜 되는지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 연습을 4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자, 그러면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라스트 문제.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삼각형의 합동이 보이고 그게 왜 합동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걸 연습해 봅시다. 자, 시작. 1, 2분 정도 줄게요. 이번에는 윤지한테 물어봤으니까 유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틀려도 괜찮아? 응. 모르니까 배우러 온 거잖아요. 그죠? 틀려도 괜찮아요.
요건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윤진 답 나왔나요? 답 뭐 나왔어요? 2가 답이 맞아요. 2 나오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유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유진아, 너는 어떤 삼각형 합동을 봤어요? A, B, G랑이요. 그 다음에 그치, A, E, H를 보셨을 겁니다. 잘했어요. 자, 지금 우리 학생 말대로 내가 표시해 볼게요. 쌤, 요 친구와 이 친구가 합동입니다. 만약에 합동이 되면 게임이 끝났죠. 그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4고 여기가 대응변은 2가 될 테니까 4 빼기 2에서 2가 되겠죠. 답은 2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그럼 핑크색끼리 왜 합동이 되는지 설명이 돼야 돼요. 자, 유진이는 무슨 합동 조건으로 보셨어요? 아, 졸라 잘했어요. ASA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 정삼각형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여기 합동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용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60도입니다. 형냐들. 왜? 삼각형 정삼각형에서 한 각이니까. 여기도 삼각형 정삼각형에서 한 각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가 5가 나왔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요 각과 이 각만 같으면 게임이 끝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각을 별각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60도기 때문에 이만큼의 각은요 60도에서 별을 빼야 돼요. 이래. 자, 근데 여기도 정삼각형이니까 60도에서 별을 빼면 여기도 이거가 됩니다. 그래서 ASA 합동이 돼서 대응변이 4와 2를 빼주면 2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눈깔로 왜 닮았고 왜 합동인지를 그냥 대충 보시는 게 아니고 왜 되는지를 정확하게 조건에 맞춰서 표기하시고 근거에 맞게, 그래야지 여러분들 근거에 맞는 보조선도 그리면서 실력이 느시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은 자세적인 걸 좀 많이 언급을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아직까지 다음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이 될 건데 다음 시간에 가장 어려워하는 피타고라스가 드디어 나옵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 결과만 외우는 친구들 존나 많죠. 그죠? 피타고라스가 왜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닮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줄 겁니다. 다음 시간이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배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도형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숙제로는 여러분들 홈워크 알려드릴게요. 여기 홈워크입니다. 사각형의 내각의 합과 대각선의 개수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논리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RHS랑 RHA 합동이 왜 다른 세 개의 합동 조건으로 표현이 되는지 그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귀찮으신 분들은 찍으셔도 되고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